안녕하세요. 오늘은 QA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댓글에 궁금하신 부분들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질문들 중에서 이제 QA로 작성할 수 있는 것들을 뽑아서 QA로 만들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 수험생활 루틴입니다. 저는 반수였으니까 1학기 종강 후부터 반수 생활이 루틴이 잡혔어요. 그래서 1학기는 학교를 다녔으니까 생략하고 그 수험생, 제대로 된 루틴이 고착화됐을 때 그 루틴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먼저 저는 독학 재수학원을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독재라고 하죠. 독학 재수학원은 이제 내가 조금 더 능동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재종은 수업이 다 짜여 있고 그 수업들을 다 들어야 하는 반면에 독학 재수는 저 혼자 그냥 자습하는 학원인 거죠. 그 독재에 7시에서 7시 반쯤에 도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8시인가 8시 반부터 독재 학원의 1교시가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1교시가 시작하기 전까지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시간 동안 비문학을 풀거나 아니면 그 전날 마무리를 못했던 문제들, 뭐 수학, 과탐, 영어 아무 과목 상관없이 밀린 거를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비문학을 푼다는 거는 비문학 한 지문 정도밖에 못 풀어요. 한 지문 풀고 뭐 독해 해설하고 그 정도 정리하는 것까지 하면은 비문학은 한 지문 정도만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독학 재수학원 1교시부터 점심시간까지 그러니까 낮 아침 시간이죠. 아침 시간 전부 다 국어 했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국어만 했습니다. 그래서 국어를 제일 못하기도 했고 아침에 국어를 해야 머리가 좀 잘 돌아가길래 아침에 조금 신선한 머리 상태일 때 국어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능 시간표상 국어가 맨 앞에 1교시에 있으니까 아침에 국어를 했습니다. 국어 순서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일 먼저 비문학을 했고요. 비문학 다음에 문학, 문학까지 했는데 시간이 남으면 문법이나 연계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보통 문학까지 하면 시간이 남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비문학하고 문학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점심을 좀 빠르게 먹습니다. 점심을 빠르게 먹고 점심시간이 1시간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점심을 저 자리에서 빨리 먹으면 1시간 절대 안 걸려요. 30분도 안 걸려요. 한 20분? 넉넉 잡아 20분 정도면 다 먹거든요. 그래서 20분 끝나고 남은 시간 동안 양치하고 다 한 다음에 남는 시간 동안에는 노래 들으면서 수학을 시작을 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이제 바깥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식판, 배식 받는 사람도 있고 되게 어수선하잖아요. 그래서 에어팟 끼고 노래 들으면서 아예 이제 어수선한 걸 차단시키고 공부를 한 거고요. 노래를 큰 소리로 틀어야 했기 때문에 수학을 주로 풀었습니다. 저는 시끄러워도 수학은 풀리길래 수학을 푼 거고 각자 이제 스타일대로 나는 노래를 들어도 과탐은 풀 수 있다 하시면 과탐 풀어도 됩니다. 노래 들으면서 수학을 했고 초반에는 수학을 점심시간에 남는 시간에 했고요. 나중에 후반부 갈수록은 밥 먹으면서 이제 한국사 공부를 좀 더 했습니다. 이제 직전 되면 한국사 공부를 할 시간을 따로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밥 먹는 시간, 이 짬 시간에 한국사는 마무리를 해야 돼서 이 남는 시간에 수학하는 거 대신에 한국사를 나중에는 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수학을 시작하고 강의를 듣거나 이제 문제를 풀고 오답을 하다 보면 수학은 금방 4시가 돼요. 그래서 4시쯤부터 영어를 하기 시작합니다. 영어를 하거나 아니면 국어를 했는데 영어는 항상 한 건 아니에요. 영어는 한 2, 3일에 한 번씩만 했고 그러다가 이제 간간히 영어 성적이 너무 떨어졌다 하면은 이제 영어를 조금 더 보충하는 형식으로 영어는 좀 유동적으로 시간을 투자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국어가 잡히면 영어도 잡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실제로 저도 국어가 잡히면서 영어가 잡혔거든요. 그래서 영어 시간을 좀 확 줄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국어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려고 시간을 많이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그 4시 이후부터 국어를 할 때는 아침에 못했던 문학 연계 지문들 공부나 아니면 문법 공부를 조금씩 했습니다. 그리고 문학을 아침에 풀었을 때 내가 너무 부족하더라 하면은 그때 문학을 좀 더 보충하는 형식으로 저녁 먹기 전에 영어를 하거나 국어 보충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저녁 먹기 전에 너무 집중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연계 그 소설도 줄거리를 계속 반복해서 읽었어요. 줄거리를 좀 읽으셔야 지문을 만났을 때 지문을 읽기가 좀 더 수월하거든요. 내용도 이미 알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줄거리 읽다 보면은 이게 어쨌든 소설이라서 좀 재미있어요.
저녁 먹기 전까지 연계 공부를 집중이 안 될 때는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먹으면서 한국사 강의를 보고 현강 있는 날에는 학원을 갔고 현강 없는 날에는 저녁 먹고 산책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학원이 끝날 때까지는 과탐을 했어요. 저는 이과라서 과탐을 했고 생명과학이랑 지구과학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한 11시에서 12시까지 쭉 과탐하다가 집에 갔습니다. 참고로 현강은 국어랑 생명과학, 지구과학을 들었고요. 재수 때는 강기원 쌤 거 듣긴 했는데 많이 듣진 않았고 한 2달 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계획 세우는 방법. 일단 재수 때까지는 계획 플래너를 쓰긴 썼는데 삼수는 계획 안 세우고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플래너 작성을 아예 안 했습니다. 그래서 플래너 쓰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안 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 루틴이 고착이 되면 굳이 플래너를 안 써도 이 시간 되면 이거를 해야 한다. 이런 그 루틴이 공식이 생겨요. 그래서 굳이 플래너 작성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 부족한 거 있으면 내일 한다거나 내일 이어서 하거나 아니면 내일 그 과목을 더 많이 하는 방식으로 계속 보충을 했기 때문에 플래너 작성은 굳이 시간 단위로는 안 했고 한다면 이제 하루 단위 계획보다는 뭘 해야 하는지 정도는 짜놨어요. 그래서 리스트업을 한 거죠. 뭐 이거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수특 연계 공부 빨리 끝내야 함. 아니면 생명과학 비블리 파트 빨리 강의 다시 들어야지. 뭐 이 정도. 그러니까 큰 틀만 잡아서 내가 이 과목 공부를 할 때 이러한 부족한 부분들을 해야지 정도만 머릿속에 넣어두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뭘 하고 어떤 걸 하고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플래너나 뭐 계획을 세우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과탐 공부법을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생명과학, 지구과학 선택자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두 과목에 대해서만 이야기가 가능한데 솔직히 제가 과탐을 잘하는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공부법을 공유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것 같아서 최종 성적은 생명과학 1, 지구과학 2이기는 한데요. 이것도 운이 좋아서 그런 거라 제가 조언을 드렸을 때 제 조언이 도움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질문을 주셨으니까 언급을 해드리면 생명은 일단 비유전을 절대 무시하시면 안 돼요. 유전을 하느라고 비유전을 대충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망해요. 그래서 현역들이 제일 관가하는 게 이거예요. 유전이 어려우니까 유전을 많이 해야지. 왜냐면 비유전은 내신대 했으니까. 그래서 수능 때까지 비유전을 덜 합니다. 그러다가 수능 보면서 비유전을 틀려요. 그러면 유전만 틀리면 될 거를 이제 비유전까지 틀리니까 등급이 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절대 비유전을 간과하시면 안 돼요. 비유전 문제가 유전 문제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 훨씬 많은 비유전 문제를 틀리시면 정말 타격이 커요. 생명은 비유전을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유전을 잘 푸고 말고가 아니라 비유전을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게 거기서 완성이 되어야만 유전을 풀 자격이 부여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유전을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놔야 유전을 풀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되는 거고 그제서야 내가 학습해온 유전의 논리와 이 개념들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생명과학 잘하는 사람이 유전을 빨리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비유전을 빠르고 정확하게 쳐내고 남는 시간을 남들보다 더 많이 확보하니까 그 시간 동안 유전에 쏟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전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그 비유전 공부는 암기죠. 그러니까 암기를 좀 열심히 하시고 유전은 논리랑 스킬입니다. 그 유전은 논리가 좀 중요해요. 어떤 휘황찬란한 스킬보다는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 이러면 안 되네? 만약에 이렇다면 이런 모순이 생기네? 그러니까 얘는 아니지. 이런 논리들을 조금 쌓아놔야 수능장 가서 당황하지 않고 논리대로 밀어붙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킬만 가지고는 좀 힘들어요. 저도 현역 때는 스킬만 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고요. 논리를 좀 쌓으셔야 돼요. 그래서 유전은 논리가 중요하다는 거를 거듭 강조드리고 지구과학은 솔직히 암기가 거의 다죠. 암기가 거의 다인데 암기를 할 때 빠르고 정확하게 떠올릴 수 있는 암기법으로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느긋하게 이걸 떠올릴 시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빠르게 떠올릴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해 주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태정태세 문단세처럼 우리 왕들 쭉쭉쭉 줄줄이 말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뭐 하면 줄줄줄 나올 수 있도록 외워주셔야 돼요.
품격 있게 우아하게 외우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내가 외우는 건데 뭔 상관이에요. 유치할수록 머리에 잘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뭐 앞글자를 따거나 아니면 말에 강제를 내거나 아니면 뭐 자음 똑같은 걸 묶거나 뭐 공통점 찾거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가장 직관적이고 유치한 방법으로 외우세요. 그래야 수능 시험장 가서 엄청 빠르게 떠올려요. 뭐는 뭐, 뭐는 뭐. 이렇게 그러니까 말로 표현하기 좀 그런데 태정태세 문단세 하듯이 그냥 줄줄줄 나와야 돼요. 암기법들을 최대한 동원해서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는 이제 지구과학은 대성마임에게 이윤식 선생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몇 번째지? 네 번째 질문. 재수할 때 마음가짐. 저는 사실 마음가짐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공부하는 걸 가장 추천드려요. 일단 생각을 하잖아요. 슬퍼요. 좀 비참하고 슬퍼요. 우울해요. 삼수할 때는 좀 아쉽네. 다시 할까? 하고 시작했던 거라 그 생각이 들고 나서부터는 생각이라는 걸 잘 안 했어요. 나는 왜 여기서 이러고 있지? 나도 놀고 싶다. 나도 벚꽃놀이 가고 싶다. 이런 생각 아예 안 했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아쉬우니까 내가 놔줘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그런 생각은 거의 안 했고 재수 때는 재수가 처음이라 스트레스를 좀 받았습니다. 좀 슬프긴 했는데 재필 3선이라고 재수는 필수, 3수는 선택. 재수 정말 많이 해요. 그래서 뭐 남들이 노는데 나는 왜 이러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그거는 정말 그럴 필요 없어요. 재수는 정말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상위권 대학일수록 현역이 더 적어요. 저희 학과도 현역보다 재수생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1년 늦는다고 슬퍼하실 필요 없어요. 진짜 1년 지금 보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시간 동안 내가 운명을 바꾼다? 아니면 내 직업 바꾼다? 아니면 내가 바라던 서울 라이프를 이룰 수 있다? 그거 생각하면은 1년 투자하는 거 정말 아깝지 않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자기 개발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임하면 조금 덜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재수 안 하고 후회하기랑 재수라는 도전을 하고 성공 또는 미련 없애기. 밸런스 게임 하면은 벨붕 아닌가요? 다쿠잖아요. 무조건 후저이기 때문에 1년 더 공부한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그냥 도전하고 미련 떨치기 위한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재수하니까 무조건 잘 봐야지? 라는 당찬 마음도 좋긴 좋아요. 너무 풋풋하고 좋긴 한데 이게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저는 그냥 후회 없이 미련만 없애는 목표로 하자 이렇게 가볍게 했던 것 같아요. 수능 시험장 가서도 에이 뭐 그냥 뭐 점수 맞춰 가지 뭐 아니면은 그냥 돌아가지 뭐 라는 마음으로 마음을 비우고 시험을 봤을 때 훨씬 잘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질문 주신 것들 몇 가지 뽑아서 QA를 만들어 봤는데요. 질문이 어느 정도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질문 자유롭게 해주시고 또 만약에 QA를 만들어야겠다 싶으면은 QA 2탄으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여기까지 QA 답변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